통일교 한학자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던 날, 법원 앞마당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취재진을 막아서는 경호원들과 거세게 항의하는 한 기자. 자, 오늘 국회냐? 자, 방해합니다. 10년 넘게 통일교를 취재해온 오명옥 기자입니다. 오 기자는 2022년 12월 통일교가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썼습니다. 그때 당시에 놀랬죠. 그래서 기사를 쓴 거고. 그때 이미. 예. 아, 이거 문제다 싶었어요, 그때.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거 문제다. 집단 가입을 하나? 왜? 당시는 이른바 윤핵관 권성동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로 거론되던 시점. 그러나 2023년 1월 5일 권 의원은 돌연 불출마를 선언합니다. 그날 건진 법사와 통일교 윤영호 세계본부장의 문자 메시지 대화 내용입니다. 윤영호 씨는 굉장히 무리를 해서 입당까지 했는데 낭패라고 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의 불출마 선언 이후 이른바 윤심이 지목했다는 후보는 김기현 의원. 총선 압승을 기필코 달성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선거를 석 달 앞두고 전당대회 룰이 바뀝니다. 일반 여론조사를 배제한 당원 투표 100%. 제가 의심스러운 통계를 하나 좀 말씀드려 볼게요. 국민의힘 1차 전당대회입니다. 2021년 6월 달에 이준석 당대표가 뽑힌 전당대회 때 책임당원이 32만 8천 명이었어요. 근데 6개월 후에 11월 달에 있었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책임당원이 몇 명이냐면 56만 9천 명이에요. 6개월 만에 24만 명이 늘어나요. 과연 이게 각 대선 후보에 출마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막 당원을 모집한다고 다녀서 증가된 숫자일까? 24만 명이. 또 하나는 그 이후에 2023년 3월 달에 있었던 국민의힘 3차 전당대회, 그때 김기현 당대표가 뽑힌 전당대회인데 그때 갑자기 책임 당원이 83만 7천 명이 돼요. 그러니까 56만 9천 명에서 83만 7천 명으로 책임 당원이 갑자기 또 27만 명이 늘어나요. 1년 한 5개월 만에. 그게 또 자발적으로 막 가입한 당원분들일까. 이전과 이후의 전당대회와 비교했을 때 책임 당원 수의 변화가 크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특검은 김건희 씨 자택에서 김기현 의원 부인이 선물했다는 명품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그 가방 안에는 남편 김기현 의원의 당대표 선거를 도와줘서 감사하다는 내용의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공당의 당대표 부인이 대통령 부인에게 감사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 당선에 기여해줘서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김기현 측에서 당선에 김건희가 기여해서 선물을 줘야 될 만큼 감사한 그 일이 무엇이냐를 밝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통일교 관련 국민의힘 당원 가입 여부 확인을 위하여 오늘 오전부터 국민의힘 경남도당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신도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수사 중인 특검이 특히 주목하는 곳은 국민의힘 경남도당, 그리고 경남도의회 의장을 지낸 박판도 전 의원입니다. 창원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박판도 의원입니다. 특검의 압수수색 결과 국민의힘 경남도당에서 수상한 입당 원서 뭉치가 발견됐습니다. 추천인은 모두 박판도. 특검은 그중 절반가량을 통일교 신도로 특정했습니다. 통일교의 수건사업, 해저터널 심포지엄에서 연설했던 이가 바로 박 전 의장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그런 지도자를 찾을 수 있겠지요? PD수첩은 통일교 교인들이 국민의힘의 당원으로 가입하게 된 이유를 박 전 의장에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혹시 박판도 대표님 혹시 출근을 하셨을까요? 네, 휴가셔서 언제 오실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좀 네. 취재 나올 건데 네. 박판도 대표님 뵙고 네, 싶어서 그래서 이쪽으로 출근을 하시거나 하시진 않고 네, 그러셔가지고. 지난 11월 초 통일교 관련 산악회 행사장에 그가 참석한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세계 평화와 통일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을 요구한다. 행사가 마무리될 즈음 현장에서 박판도 전 의장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예예예예. 지금 관련해가지고 지금 부처님 입당 원서 뜬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교회에서 입당 원서 받아나면 그 입당 원서를 도당에 갖다 준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입당 원서가 있었던 이유는 뭔가요? 아니, 교회 중심으로 입당 원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경남 각 시군에서 입당 원서를 가져오면 그 입당 원서를 교구라고 있어요. 교구. 그 교구에 갖다 놓으면 교구에서 내한테 갖다 주기도 하고 우리가 또 교구에서 이제 입당 원서를 받아가지고 도지부에 이제 접수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다면 국민의힘 당원 가입에 통일교 교단의 지시가 있었을까? 그러면은 각 교구에 어떤 입당 원서를 작성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건가요? 윤영호 세계본부장이 네. 그 당시에 각 5개 지구의 지구장들한테 네. 그 지시를 해서 입당 원서를 받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는 바람에 각 지구의 이제 지구장들이 네. 각 시도에 이제 입당 원서를 받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죠. PD수첩은 국민의힘 당원 가입과 관련한 통일교 내부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국민의힘 온라인 입당 링크를 공유하며 민감한 사안이니 메시지는 삭제하라는 보안 지침도 전달됐습니다. 입수한 문건에는 입당 원서 양식과 함께 치밀한 관리 지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각 교회별로 채워야 할 목표 인원까지 할당됐습니다. 그 입당 가입 원서가 그럼 교구장 통해 가지고 교회분들한테 전달은 된 거예요? 입당을 하라고 실제로? 각 교회의 교회장님들이 아마 이제 지구에서 이제 입당 원서 협조 사항을 전달했으니까 그 전달 사항을 각 교회 아마 목사님들이 식구들한테 신자들한테 얘기를 했겠죠. 네. 저는 소위원을 했기 때문에 도당에 자주 왔다 갔다 하고 도당에 다니기가 편하지요. 네. 그러니까 제가 심부름을 한 거죠. 특검은 최근 정당법 위반 혐의로 한학자 총재 등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종교단체인 통일교가 특정 후보를 당대표로 만들기 위해 신도들을 불법적으로 동원했다는 겁니다. 특검 쪽에서는 좀 더 명확한 매수하고 이해를 유도한 죄로 기소를 한 것으로 보이고 사실 저는 자유방해죄에도 상당 부분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복생녀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하느님의 유일한 딸이라고 하는 종교 집단, 교리를 갖고 있는 종교 집단이 그 교인들한테 갖고 있는 영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을 벗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통일교 측은 교인들의 자발적 당원 가입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단체는 상부 지시가 내려지면은 일시에 같이 움직입니다. 지시가 내려지면은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요. 그렇지 않으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 네 안에 뭐 중심령이 있는 사람, 악한 영에 휘둘리는 사람, 이런 사람 취급받으니까. 당대표 당선 후 김건희 씨에게 180여만 원의 명품 가방을 선물한
김기현 의원의 부인. 국민의힘 성공시대를 만들어갑시다. 윤석열 정부 만세! 특검의 공소장에 적시된 동원 인원만 2,400명 이상. 통일교는 당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기현 의원은 통일교와 무관하다며 2,400여 명으로 선거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고 항변했습니다. 전형적인 논점을 흐리는 그 궤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국민의힘의 당원 중에서 통일교 당원이 몇 프로인가가 아니에요. 결과를 가지고서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은 애시당초 입당의 동기와 과정 자체가 정당의 민주적 질서를 훼손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통일교에서 국힘에 지금 당원으로 들어와 있는 인원들은 한 학자가 뽑으란 사람을 뽑을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한 학자가 찍으란 사람을 찍으면 그 사람이 몇만 표를 혼자 행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의 민주적 지금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선거가 있을 수 있는가? 모두 함께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때 한학자 총재가 아들처럼 아꼈다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어머님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 이 노래를 꼭 바쳐드리고 싶습니다. 수사가 좁혀오자 통일교는 2인자였던 윤영호 씨를 교단에서 출교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이 모든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가 총재 지시, 본부장 실행이라는 상명하복 구조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나 통일교는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행사한 윤영호 당시 세계본부장 개인의 일탈 행위라는 입장입니다. 구속된 윤영호 씨와 소통 중이라는 윤 씨의 측근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윤영호라는 사람이 일진이 갇혀있는 사람한테 일진이 프레임에다가 출교라는 프레임을 갖다 붙이면요. 그러니까 윤영호가 뭐 부인했니, 뭐 통일교를 비난했니, 이게 없잖아요. 죄를 덮겠다고 한 적도 한 번도 없잖아요. PD수첩의 수차례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해온 통일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 MBC PD수첩에서 나왔는데요. 예. 통일교 교단 측의 공식적 입장을 좀 여쭤보고 싶어서 찾아왔고, 저희가 이미 공문은 여러 차례 보내드렸었고. 공문을 보내셨다고요? 어느 분한테 보내셨습니까? 저희 대외협력 본부실로 보냈습니다. 대외협력 본부실로 보냈답니다. 오늘은 안 될 것 같고. 아, 그래요? 이렇게 오신 거에 대해서는 아마 공문은 될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통일교 측에서 보내온 서면 답변입니다. 한학자 총재는 종교적 상징적 지도자이며 행정이나 재정 실행을 직접 관리, 실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지 않다. 더불어 통일교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교단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PD수첩을 찾아온 한 통일교 신도는 통일교의 70년 역사, 특히 평화를 위한 여러 활동도 조명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전주평화연합 UPF가 깃발을 들고 평화군과 평화경찰의 선봉에 서서 스트롱 코리아를 목걸이 하나 때문에 통일교의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것은 정말 억울해요. 지금까지 얼마나 큰 일을 해오셨는데 그런 모든 것이 이 순간에 목걸이 하나 때문에 부정당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통일교인들이 많은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심히 우울증을 겪고 있는 우리 통일교 식구도 많고. 통일교 역사가 70년이에요. 70년 역사 속에서 얼마나 깊은 뿌리가 있을 것이냐, 국민의힘만 있을 것이냐, 다른 정당은 또 없을 것이냐, 이 모든 것이 다 의심스러운 거죠. 그런 상황이고, 얼마나 정치권에 깊이 넓게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를 이제 의심할 때가 됐다. 그리고 다 밝혀내야만 한다라고 하는 숙제가 남아있고.